마지막 주제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86이죠. 386, 486, 586 지금 이제 686까지 있더라고요. 60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끌었던 영수증을 자꾸 내밀어가지고 기득권 누리니까 이제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총괄적으로 제가 이제 청산해야 될 사람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적어 왔는데 총괄적으로 이게 청산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왜 청산해야 되는지. 저는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이게 확대되는 것 같아서 나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안보회가 있어요. 안보. 이제 안보에서 386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6.25 전쟁 민족해방운동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박선원 씨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서른 보좌관 같은 친구들이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보좌관이 되는 거니까 너무 고위 정보들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보 면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박선원은 이제 국정원 차장도 하고 1차장 했죠. 이번에 인재영입 한 게 박선원이잖아요. 안보 첫째. 안보 그리고 대공수사권 이런 것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진원지가 386이에요. 386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보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에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총선에서 범여 성향의 정치인들이 한 180명으로 정도 대충 본다면 그 중에 70명 정도거든요. 이게 상식 이하의 숫자예요. 운동권들이 너무 많고 TV에 보면 민주당 무슨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 전부 운동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볼 텐데 우리가 육법당 그랬잖아요. 5공화국 때. 근데 실제로 11대 국회의원에서 육사 출신을 한번 세봐라.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육법당 시절에 육사나 서울법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세대 교체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거고 너무 의사 결정에서 386이 과도하다. 세 번째는 경제 측면인데 경제 측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연금 문제, 노동개혁 뭐 이런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이건 제가 잘 모르고 다른 분들이 많이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386이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벌어진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라는 건 386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이게 범죄 행위인지 모르겠는데 가령 무슨 사회적 협동조합이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네 가지, 저는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총괄적으로 말씀해 줬는데, 왜 이런데 이거 86의 운동권들의 위선 중에요. 제가 이게 쭉 심한, 뭐 순서를 다 대동소이하죠. 다 심하죠, 위선이. 자, 처음에 이제 조국부터 한번 제가 물어보면요. 조국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산호맹으로 자기가 처벌됐다는데, 실제 산호명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태웅, 우리 서울북대 선배죠. 백태웅이 이제 무기징역 받고, 지금 전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방 시인 있잖아요. 박노해. 두 분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했던 은수미가 6년 받았더라고요. 근데 조국이는요, 6개월인가 받았어요. 6개월을 받았어? 집행유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조금 살아 6개월. 지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거 내가 소개를 할 텐데. 근데 조국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 기관지 있잖아. 산호명의 기관지. 거기 강령을 뭐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울산대에 있을 때 전임 강사 때더라고요. 그때 잠깐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운동권 조국이 뭐 대단한 민주투사처럼 하는데 실제 운동인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게 범죄는 1심에 실형 2년 받았잖아요.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조국은 아니요.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은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탐문을 했기 때문에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조국.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부설기관이에요. 산호명의 부설기관인데 부설기관 그렇게 했으면 형을 좀 받았을 법한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게 6개월 옥살이 했고 9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잠깐 6개월 살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집행유예로 1년에 2년 이래 나왔네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한 사회주의 과거에 연루됐지만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에도 안기부가 보기에도 아 얘는 그냥 풀어주긴 그렇고 그냥 내보내자니 그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살린 아주 형식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운동권이라는 건 뭐가 운동권이냐면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운동권이 아니고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운동권은 뭐냐면은 거리 시위에 나가서 거리 시위를 하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같이 뒤풀이를 하면서 놀거든요. 그거가 운동권이에요. 이게 아주 혈연적이고 이념적 공동체가 형성되거든요. 이 그룹 안에 없었어요. 예, 그 조국을 아는 선배들 좀 얘기를 해보면 물론 조국을 디스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운동권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어떤 그 넓은 어떤 지지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드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죠. 그럼 지금 이게 재밌는 게 이재명이도 운동권 근처도 못 가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국이도 이게 사이드 중에 사이드고. 문재인도 그렇습니다. 문재인도. 이런 자들이 민주화 투사하면서 좌파에 장악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네요.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정청래. 그다음에 송영길이 송영길이는 제가 알기로 연대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게 돈봉투를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운동권일 때 송영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이제 81학번들이 84년도에 이제 그 자유라 조치가 열리는데 이때 서울대 연고대를 중심으로 81학번들이 학생회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서울대 이정우, 연대 송영길, 고대 김영춘이거든요. 이거는 평가해줄만 합니다. 이거는 평가해줄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인민노련 택시노조 뭐 이런 걸 좀 하는 거는데 그까지는 평가해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으로 가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건 평가해줄만 한데 기껏해야 10년을 안 돼요. 5년에서 10년 정도예요. 그걸 가지고 이게 지금 30년 전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울고 먹는 게 아니 무슨 민주화운동이 벼슬이야? 적당히 했으면 적당히 평가하고 그 다음 인생을 사는 게 목표지. 그걸 가지고 30년 전의 일을 가지고 현직 검사한테 막 그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정청래는 개뻥입니다. 정청래 제가 좀 물어볼래. 송영길부터 한번 더 물어보고. 조금 전에 그 서울대 이정우, 고대 김영춘. 제가 한데 이정우 변호사는요. 고시 상관왕이에요. 제하고 신림동에서 같은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래요? 제가 행정법 할 때 이정우 선배가 민법 강의를 한 지금 상당히 그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서 유명한 서울대 학생회장이 이정우고 그다음에 김영춘이도 뭐 워낙 유명하죠 정치인으로 그다음에 송영길이가 그때 정도는 인정할 만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게 몇십 년 울가무가 국회의원도 5번 했죠. 개항에 이재명한테 넘겨주고 차고 넘치죠. 그다음에 시장도 해먹고 당대표도 해먹고 거기에 계속 써문 영수증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 딱 맞네요. 그런 이야기. 자, 그럼 정청래 제가 여쭤보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서민 교수 있잖아요. 같이 활동하시잖아요. 서민 교수가 이제 조선일보에 쓴 칼럼인데 여기에 정청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청래가 아마 이제 89년 10월 13일인가 봐요. 89년 10월 13일. 건국대학교 4학년이 정청래였대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 사제폭탄을 투척했다는 거예요. 사제폭탄. 이거 미국 대사관 옛날에 미문화우리 그 함은경 선배도 있었잖아요. 근데 정청래가 사제폭탄을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4발을 던졌는데 정청래가 산업공학과를 나오면 사제폭탄을 제대로 만들 텐데 뭐 고인지 뭔지 4발이 다 불발돼가지고 그래서 선처받아가 징역 2년 살았대. 2년 살고 나가지고 초등학생 가르치는 보섭학원에 영어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게 영어 가르친다? 또 영어는 잘했는가 봐. 이 정청래가 지금 이게 서민 교수 주장에 의하면 사제폭탄을 4발 만들어가 던지는데 전부 다 불발되고 선치대가 2년 살고 나가 영어 강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청래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정청래 재수를 해서 제가 정청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에 정청래가 안철수를 공격하면서 너 유골항쟁 때 뭐 했냐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너 뭐 때?
6월 항쟁 때 너무 6월 항쟁 때 87년 예. 6월 항쟁 때 제가 그때 좌파 시절이거든요. 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 새끼야 우리가 그러면 민주화운동을 했던 게 그걸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잖냐. 그리고 의사가 되고 벤처기업가가 되면 그건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지 그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고 정청래는 재수를 해서 그러니까 8호 학번 건대 상공과 산업공학과에 들어갔고요. 88년에 조통위원장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주사파라는 뜻입니다. 88년 그리고 88년 이제 조통위원장을 하면 구속이 돼야 되잖아요. 구속이 되게 깔끔해요. 근데 구속이 안 된 거예요. 89년도에. 그래서 89년이 안 되니까 그게 그 당시 학생운동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되면요. 군대를 가거나 노동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투를 해서 감옥에 가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기로에 놓이는데 89년 2월 달에 안기부에 연행이 되나 봐요. 안기부에 연행이 되는데 한 3일간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안기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 얼마나 있었나 봤더니 3일 있었던 거예요. 3일. 내가 20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웃기는 그리고 좀 맞았겠죠. 맞고 나서 안기부를 그러니까 정청래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3일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89년 봄이잖아요. 89년 봄이 되면 황당한 거예요. 군대를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너무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그때 폭투를 택합니다. 폭투를 택해서 감옥도 가고 군대도 해결하고 모든 동기는 군대예요. 군대. 지금 이게 서민 교수가 쓴 게 예. 2년 교도소 생활하고 예. 그때 군대가 30개월 있는가 봐요. 예. 그때 군대 힘들 때잖아. 그게 그러니까 2년 교도소 가서 자기는 교도소에서 편하게 좀 있을 때 그럼 군대 30개월 안 가면 남는 장사 아니냐? 그렇죠. 그럼 이게 군대 안 가려고 이게 전과 사대폭탄 불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게 우리가 너무나 누구나 다 알던 얘기지만 누구도 하지 않던 얘기를 제가 최근에 군대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지금 이게 서민 교수 쓴 글에 의하면 그랬어요. 21대 이번이죠. 예. 21대 국회 병력이 면제된 게 민주당이 34명, 예. 국민의힘은 12명이에요. 3배 많잖아. 민주당이 34명인데 정청래처럼 깜빵 갔다 오고 군면제가 된 사람이요. 송영길, 윤호중, 이인영, 김민석, 민주당만 21명이래. 예. 야, 깜빵 조금 갔다 오면 뭐 몇 달만 살아도 군대는 안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21명이래. 70년대 운동권은 그러니까 연행이 되면 바로 강제 징집으로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유시민도 가고 문재인도 갔어요. 유시민도 전방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80한 1, 2년부터 88년까지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50일 살고 군대 안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연행이 되잖아요. 연행이 됐는데 얘네들을 다 전방에 보내면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면제를 했는데 그 면제 기준이 6개월입니다. 징역 6개월. 6개월을 다 산 것도 아니고 저처럼 50일 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징역 2년이 6개월보다 많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인영 씨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이는 그때 군대는 갔잖아. 집행유예 받고도.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더 완화돼가지고 징역 집행유예라도 징역만 오면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인영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이인영이가 88년에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징역 1년 6월이지만 집행유예잖아. 이걸로 이제 이인영이가 병력이 면제가 됐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인영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뭐 처음에는 이게 부정교합 치료 때문에 군대 검사 연기하다가 2차 때 갑자기 뭐 척추염 있잖아. 이래가지고 군대를 완전히 면제받았는데 그 후에 뭐 서에서 유학과 또 오고 막 활동했다. 이런 게 비리가 여러 가지 있다는데 진짜 이게 운동권의 병력 비리가 대를 이어서도 심각한 겁니까? 이거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서민 교수가 자신 있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를 갖다 쓰신 겁니다. 아, 서민 교수가. 서민 교수가. 선배님이 이야기한 걸. 갖다 쓴 거고. 확인했겠죠, 그래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이가 지금 구로갑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호준석 앵커가 출마했단 말이에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펄쩍펄쩍 뛰겠죠, 뭐. 다 팩트죠. 팩트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건 민감한 거기 때문에 조사를 나름 검증을 해서 쓴 겁니다. 검증해서. 그리고 이인영 씨가 이제 1년 6개월에 징역 3년이잖아요. 근데 징역 1년 6개월, 실제로 징역을 산 건 많이 살아봐야 한 4개월 살아든 거예요. 그래. 4개월. 그러면 이제 5번째. 김민석이라고 있잖아. 김민석. 이자도 이게 운동권에 유명하죠. 이자는 김민석이가 지금 뭐 완전히 이낙연이 보고 사꾸라라 했는데 자기가 정말 당을 많이 옮기다는 게 김민석이잖아요. 이자는 이제 노래방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2000년에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잖아요. 새천년 NHK 광주에 5.18 전야대 때죠. 그때 임수경 씨가 노래방 룸으로 찾아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송영길이는 룸살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에 했던가 뭐라 했던가 말도 안 되는 개변했는데 아가씨들 불러서 놀던 데 아닙니까? 임수경이가 딱 들어갔더니 송영길이가 여자 하나 끼고 킬만조레의 표범 이 노래를 송영길이가 불렀고 있대. 그 다음에 박노해가 아가씨하고 브루스 이게 해방춤이랑 이걸 추고 있었고 김민석이는 한 명으로 여자를 만족 못해서 여자 2명을 옆에 끼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종걸이라고. 압니다. 이종걸이 저 할아버지 독립운동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종로에 어쩌고 저쩌고 이종걸 있잖아요. 이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름 또 이게 있더라도 쭉 빼더라도. 그러면서 이게 막 온갖 욕을 내가는데 막 여자한테 욕설 하면서 임수경한테 나가라는 게 우상호거든요. 여기 김민석이가 등장하잖아요. 이 김민석에 대해서는 이게 운동권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왕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따입니까? 그러니까 김민석은 아까 얘기했던 전학년 삼민투. 전학년 삼민투가 84, 85까지가 전학년 삼민투거든요. 이때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김민석이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고 상징하는 인물이 한 5, 6명 있는데 아까 이정우 선배, 김민석 선배, 뭐 하문경 선배 이렇게 그중에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정치권으로 가장 빨리 진출해서 약간 성공을 했던 케이스고 제가 기억할 때는 한 90년대 후반 저거 때부터 그러니까 노무현하고 정몽준 단일화가 안 된 그 무렵부터 학내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사꾸라. 그때 아니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교 선배들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2002 때는 아예 끼지도 못하는 그 그룹 안에 왕따당했다. 왕따당한 거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운동권 민낯을 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시간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노무현 때 좌희정 우광재라 그러죠. 안희정 이광재 좌희정 우광재. 안희정이는 제가 찾아왔는데 안희정이는 이게 전과가 6범입니다. 6범. 그 중에 민주화 운동은 2개 치더라도 막 성폭력 살았잖아요. 이번에 여사 문제.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으로 이렇게 돈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광재는 전과 5범입니다. 와, 절도 공문서 위조부터 해가지고 선거법 이것도 이게 돈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광재는 돈을 많이 받은데 공소시효가 지나버려가지고 처벌 안 되게 또 2건이 있어요. 여기 안희정이나 이광재에 비하면 이재명이도 좀 억울하지 전과 4번밖에 안 되니까 이 2명 안희정과 이광재는 운동권에서의 위치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안희정, 이광재는 안희정은 83이고요. 이광재도 83이잖아요. 안희정 씨는 반미 청년회 한 3인자쯤 된 사람이에요. 반미 청년회. 그러니까 반미 청년회를 잘 모르실 텐데 주사파의 핵심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은 생각보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알려져서 그렇고 그 다음에도 이제 리더십이 좀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아주 사람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가 2004년에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운동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안희정은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주사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 이런 거고 두 번째 그 이후에도 신망을 잘 유지해서 대권 주자 뭐 이렇게까지 갔던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성폭행 이런 걸로 해서 낙마한 상태잖아요. 이광재 씨는 저는 사실은 좀 운동권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거나 제가 모르거나 하는 거고 이광재 씨의 가장 큰 적이는 역시 군대죠. 이게 그렇죠. 본인이 참 미스테리죠. 그래서 저는 그 사정을 좀 아니까 그게 변명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예.
오늘 그 나오셔가지고 제가 선배님 모시고 이제 운동권의 역사 이해찬 그부터 예.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그다음에 그 경기동부연합 대진현 그다음에 이제 586들 민낯을 쭉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최근에 왜 유튜브 자판을 다 뒤지가지고 어떻게 왜곡 다 취재해가지고 어르신들 폄하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공격을 당해가지고 예. 위원도 사퇴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선배님 활동이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게 586 청산을 위해 더 노력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출마도 좀 하시가지고 명예도 회복하시면 좋겠는데 뭐 마포라고 연구가 많다던데 혹시 이게 정청래 자고로 마포에 출마 한번 생각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진로를. 아니 일주일 동안 내가 엄청나게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네. 한 며칠 더 놀고 그다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더 놀고. 예, 예. 그럼 이게 노는 중에 이게 나온 겁니까? 그럼요. 노는 중에 왔어요. 이게 저는 하나가 역사가 되거든요. 예. 뭐 오늘 말씀 중에 뭐 잘못하거나 실수한 건 없죠? 이게 다 역사 아닙니까? 예. 뭐 누가 고소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까 군대 문제 같은 게 제가 요 얘기만 드리면 예. 좀 야심차게 기획했던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서로 숨기는 거예요. 운동권 군대 문제. 그러니까 운동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82, 83, 85 모이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라고 특징 지을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를 안 간 집단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어.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문사철입니다. 법대 이과생 없고요. 다 국문과, 뭐 국사학과 뭐 이런 친구들이 많고 그 외에 또 호남 출신들이 많고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문제였기 때문에 갖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